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국회 국방위원 김병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국방안보 분야 영입인재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영입인재를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해찬 당대표님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윤관서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님, 그리고 특별히 아덴만 영웅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김병주입니다. 뼛속까지 군인이죠. 군에서는 저를 전략가, 참군인으로 또 한미동맹의 많이 상징 이런 걸로 많이 불려주곤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또 한미동맹 이런 활동, 연합작전 전문가, 합동 육해공군 작전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리더는 비전을 정확히 가져야 되고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힘없는 평화는 사실 사상루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 우리 군이 강해야 되고 한미동맹이 강해야 되겠죠. 이제는 시대 변화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안보도 여러 가지 틀을 바꿔가면서 적응 능력을 높여야 됩니다. 저희 생각에 대부분은 국가와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없는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보 분야와 한미동맹 분야는 저는 끊임없이 저의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안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들과 더불어 이렇게 하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가져온 사성 장군의 유능함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정치. 오늘 우리가 모실 주인공은 굳건한 한미안보 동맹의 가교이자 상징,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예비역 육군대장 김병주 대장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 주신 김병주 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출신 김병주입니다. 먼저 새해 아침 이 세찬 겨울바람 속에서도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예로운 예비역 육군 대장입니다. 제가 명예롭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별 4개 제 계급장에 대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군생활 내내 저와 함께 해왔던 대한민국 수많은 청년 장병들의 헌신,
그리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전우들의 땀과 눈물이 제 어깨의 별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입니다.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는 군의 국방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안보 국방력과 정치 국방력이 합쳐져야 글로벌 정예 강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가능합니다. 말로만 하는 안보, 정작 군을 잘 모르며 세우는 안보 정책, 한미동맹을 말하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맹목적적인 동맹 정책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격변기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냉정한 국제 질서에서는 힘을 통한 국방과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와 평화는 강한 힘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강한 남보, 더 강한 군대를 키우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으로 국회에서부터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역대 그 어떤 정권과 정당보다 앞장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안보 정책과 비전은 평생을 군사 전략가이자 안보 전문가로 살아온 저의 안보관과 가깝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힘을 보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강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효과적이고 새로운 안보 대응 모델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정예하고 강군을 만드는 국방개혁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39년 동안 애국심 하나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에 충성해 왔습니다. 우리 정치의 근간에도 애국심과 충성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애국가 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기상과 임함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강한 나라,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남보,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는 평화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조국과 국민에 충성하고 이제 더 강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새롭게 정치에 도전하는 김병주 대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이신 이해찬 당대표께서 감사와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김병주 대장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방금 회견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안보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 국방력과 정치 국방력이 합쳐진 글로벌 정예 강군이라는 말씀에 우리 안보 목표가 다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이길 조건을 먼저 만들고 싸우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길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 역할입니다. 더 중요한 역할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최선의 병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동북아 평화 번영 구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이 이기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한테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우리 김병주 대장께서는 한미동맹을 아주 굳건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연평도 가서 보니까 연평도에서 북한에서 공격을 했을 때 터진 그 타는 자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우리 코앞에 그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서로 간의 군사적 그 긴장을 풀어나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안보 바탕 없이 남북 관계가 그냥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병주 대장께서 저희 당에 같이 합류를 해서 함께 하시게 된 것을 저희는 대단히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정책, 특히 국방 정책, 안보 정책을 잘 맡아서 이렇게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당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 메시지 하나를 별도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 대장과 형님 동생 호영호제의 의리를 나누고 있는 전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전 대장께서 김병주 대장의 민주당 영입 소식을 듣고 특별히 장문의 환영 메시지를 미국에서 보내오셨습니다. 이 메시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김병주 대장의 민주당 입당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첫 감정은 대한민국에 대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형제로서 김병주 장군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김병주 대장은 한미동맹의 양국 간 최고위급 장성들로서 한미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늘 긴밀히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책무를 최우선시하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김병주 대장은 용기와 성견지명이 필요한 이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김병주 대장은 또한 유권자들을 잘 대변하실 것입니다. 애국자이자 숭고한 공직자인 김 대장이 국가를 위해 책무를 다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정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두 분의 우정 정말 아름답고 부럽습니다.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환영의 의미를 담아 김병주 대장께 우리 당 당원 당규 책자를 증정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께서 김병주 대장이 우리 당 식구가 되었음을 뜻하는 의미로 당 배지를 직접 달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께서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치를 함께 하자는 의미로 김병주 대장께 목도리를 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하시죠. 민주당 한번 파이팅해 주십시오. 민주당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딱한 번.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그리고 황기철 총장님께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 곧바로 기자분들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이제부터 기자들과 우리 당 정춘생 공보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춘생 공보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처럼 5분 정도 질문을 받겠고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이는데, 네. 네네. 네, 대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MBN 이동화 기자입니다. 그 국방개혁을 위해 좀 헌신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국방개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20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 군을 어떻게 전력화하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국방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좀 더 찬찬히 살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KBS 장혁진 기자님. 예, 그 KBS 장혁진입니다. 강릉 지역 혹은 뭐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인데 좀 어떻게 좀 임하실 각오인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다른 분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성 장군 출신으로 민주당에 입당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고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의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저는 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입장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네, 저 뒤에 계신 기자분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저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그 맹목적적 한미 동맹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 모습이 뭔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어떤 본질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저는 늘 그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앞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한미 동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강화를 하되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이런 한미 동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 동맹에서 연합 방위 체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연합 방위 체계가 효율적인 방위 체계가 될 것이냐는 조직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는 한미 동맹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미 동맹이 됐을 때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도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들으신 것 같아서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네, 연합뉴스 김여솔이라고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앞서서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정책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군에서 전략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전략이란 것은 미래 우리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위협이 어떤 것일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죠. 군사력을 건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국방이란 것은 현재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는 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서 그 군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의 그 입영 대상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실제 AI 기술이라든가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전쟁의 영역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로봇이나 드론이나 무인기가 주 전투원이 되는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고 이미 일부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응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대비의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점점 군의 병력이 줄어들어가고 또 시대적인 요구는 병력들의 그 근무 기간이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군은 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국가 방위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예비역이 주 한 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의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게 전문적인 군인, 부사관들을 지급 군인으로 해서 점점 늘리고 전문화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무기를 앞으로 점점 무인화하고 자동화하는 그런 첨단화하는 그런 노력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을 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일보 김도영 기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예. 예, 먼저 질문하시고요. 저 다름이 아니고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이제 국방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 그 자체로 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평화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평화가 온다 해도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 힘에 의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되고 국방력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서 같이 가는 구조가 힘에 의한 평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같이 이러한 힘을 위한 평화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영역은 한미가 같이 잘 조율을 해서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런 것들이 힘에 의한 평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석희 기자님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예. 예, 저 매일경제신문 이석희 기자입니다. 앞서서 문재인 정부 힘에 의한 평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현 정부의 국방 정책 중에 이것만큼은 좀 지적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실제 힘에 기초한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는 조금 전에 브룩스 사령관 편지도 보셨지만은 그 어떤 때보다도 관계가 좋으면서 한미동맹을 아주 강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에브람스 사령관님이 왔을 때도 제가 한 4, 5개월 같이 근무했는데 아주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문재인 정부와 계를 같이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6분 하셨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예. 네, MBN 이동화 기자고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사실 한미 동맹에 관련해서 좀 위태위대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연합사 부사령관 하셨으니까 한미 동맹이 위태로운 걸로 보시는지 그럼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해안을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은 지금 확고합니다. 단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지금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현재 한미 간의 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한이 긴장이 되고 고착화돼 있을 때는 한미 간의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었죠. 지금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미 간에 같이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최초의 이런 의견들은 처음에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합의해 가는 과정. 이것이 건강한 한미 동맹입니다.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국가의 의견만 듣는다면은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 관계가 건강한 것도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처음부터 일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조율을 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2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건강한 부부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끼리 관계에서도 특히 한미동맹은 그러한 건강한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에서는 저는 확고하다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고 최근 연합사 부사령관을 한 저의 입장에서 그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교안보하고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으셔서 기자분들의 질문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면 일답 시간은 이것으로 이제 가름하겠고요. 이후에 백풀은 여전히 우리 김성환 비서실장님께서 하실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실 거니까 나머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활발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김병주 대장 인재 영입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